19일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한화 클래식에서 우승한 이다연의 세계 랭킹이 지난주 66위보다 11계단 오른 55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의 넬리 코다가 여전히 여자 골프 세계 1위를 지킨 가운데 고진영이 2위, 박인비가 3위, 4위는 김세영, 그리고 김효주가 7위로 10위 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님들 정말 멋지시고 존경합니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하는 것까지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메달도 꼭 따주세요. 파이팅! 화이팅! 패럴림픽 화이팅! 다시 로빙골이 들어왔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는 뭐 받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1대1 동점이 됩니다. 이렇게 자,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자, 주영대 선수에게는 네. 행운입니다, 럭키. 네. 9대9. 자, 대한민국 첫 번째 금메달도 과연 어떤 선수에게 돌아갈지. 어떤 서비스를 넣을까요? 네, 길게 갔습니다. 나가나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김연욱 선수가 네 번째 게임 파이팅 넘치게 잘 끌고 왔었는데 결국에는 자, 노련미에 꺾였고요. 주영대 선수는 이렇게 하면은 생애 첫 금메달이 되겠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우리나라 첫 금메달의 주인공 남자 탁구 개인 클래스 1의 주영대 선수, 그리고 은메달의 주인공은 김연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동메달은 남경 선수고요. 세 선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은 동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었던 감동의 장면을 소리로나마 다시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특집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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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까 느낌이 오네요. 어떻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러니까 준결승에 다 오른 거죠? 그렇죠. 그 종목에서. 네. 네. 그래서 금은동 휩쓸은 거죠. 네. 근데 무관중이라 좀 조용했던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패럴림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감격적인 순간에 함께 네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화면으로나마 또 이렇게 소리로나마 이렇게 함께 이런 어떤 감동을 이렇게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만으로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24일 날 개막을 했어요. 네. 그런데 벌써 31일 됐으니까 반환 좀 돈 건가요? 보통 이제 올림픽을 하면은 한 경기장에서 이제 두 가지의 종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가 열린 경기장에서 가라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보통 그거를 기준으로 이 전반기랑 후반기를 나누게 됩니다. 올림픽을 볼 때인데 네. 지난주에 개막했는데 그 후반기에 이제 어느덧 접어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에 패럴림픽도 이제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아쉽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메달 레이스가 우리가 일단 기대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좀 첫 금메달이 좀 늦게 나온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영대 선수가 방금 들어보셨지만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획득했죠. 그렇죠. 오늘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금메달 하나,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따내고 있고 메달 레이스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올림픽을 뭐 도쿄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번 패럴림픽도 그렇고 메달보다 더 중요한 도전과 또 감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지금 메달이 나온 이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또 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또 탁구 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 TT1이. 그래서 좀 이제 이번 대회에서 많은 또 이 메달이 나올 것을 기대는 했습니다만은 또 막상 메달이 나오니까 또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좀 스토리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 종목에 사실 이제 결승전에 이제 올라갔을 때 이 TT1 체급을 담당했던 이 김민 대표팀 코치 같은 경우에도 이 주영대 선수와 또 같은 소속이다 보니까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 아예 그러니까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이제 지켜보면서 김연욱 선수가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표팀 코치로서의 그런 또 역할을 그렇게 이제 했고 경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네. 예, 주영대 선수와 김연욱 선수가 특히 이제 듀스가 이제 4세트 중에서 이제 2번이 나왔고요.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에는 6대 6부터 9대 9까지 가다가 그렇죠.
김현욱 선수가 먼저 또 이 세트 포인트로 앞서갔었어요. 네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갔죠. 주영대 선수가 이걸 또 뒤집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영대 선수가 3대 1로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요. 이 맏형인 또 남기원 선수까지 또 함께 이제 동메달을 따면서 이렇게 시상대에 태극기 3개가 되걸린 감동적인 장면과 이런 이제 모습이 이제 나온 겁니다. 한국 탁구가 패럴림픽의 효자 종목인 줄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생각 외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저번 주 개막식 때도 유망 종목이다, 네. 효자 종목이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 단식 금메달이 21년만, 굉장히 좀 오래됐더라고요. 2002년 그렇죠. 시드니 패럴림픽 때 이해곤 선수 이후로 21년 만이었는데 이번에 금단 이 주영대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체육교사를 꿈꿀 정도로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2008년부터 이제 재활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재활 운동을 하면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부터 다시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이제 운동을 했다고 하고, 이 테이블 테니스 그러니까 탁구 1-2에서 은메달을 따낸 서수연 선수는 키가 175입니다. 여자 선수인데 굉장히 키가 크고 그래서 예전에 모델을 꿈꿀 만큼 굉장히 장신이었는데 이제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자세 교정을 위해 주사 치료를 받다가 경추 손상이 왔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네. 악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손으로 이제 치기에는 양력이 약해서 붕대로 라켓을 손에다 묶어놓고 치다고 해요. 남자의 차수용 선수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렇죠.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노력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 감동을 주는 게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네. 탁구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패럴림픽에서는 어떻습니까? 패럴림픽에서 제가 이제 ITTF 장인 탁구 세계 랭킹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가 전체적으로 한 22개 등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 7개 등급에서 세계 랭킹 1위에 중국 선수들이 올라와 있고요. 강국이네요. 그렇지만 강국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올림픽 종목에서의 이 탁구에서의 중국의 이제 위상과 이 패럴림픽 탁구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패럴림픽 탁구도 물론 이제 중국이 강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 오랜 역사와 시스템을 유럽이 더 오래 갖춰져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워낙에 이제 세계 선수권이라든가 다른 어떤 국제 대회를 통해서 워낙 또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유럽과 한국도 함께 이제 강국으로 꼽히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그 금메달을 땄던 주영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TT1 체급에서는 그러니까 클래스 1에서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네. 네. 패럴림픽 양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양궁하면 강하듯이. 네. 그런데 사실 이 패럴림픽에서는 탁구처럼 이렇게 막 절대 강자는 아니고 오히려 유럽 쪽, 프랑스랑 터키 이쪽이 더 강세인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금메달을 못 땄던 도쿄올림픽 때 남자 개인 양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메달을 딴 선수가 터키에 있는 메테 가조즈 선수였는데 네. 제가 이제 다시 국제신호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선수가 틱장애가 있는 선수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개인적 금메달을 떼내고 알고 봤더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남동생 해서 전부 다 양궁을 하는 집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터키 쪽에서는 일반 양궁뿐만 아니라 패럴림픽 양궁까지도 굉장히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럴림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중국이 금메달 3개를 따냈어요. 그리고 영국과 체코에서도 금메달을 따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메달이 없긴 한데 이번에 그 구동섭 선수가 네. 이 양궁은 슛오프를 가게 되잖아요. 슛오프에 가서 이제 같은 점수면은 거리 차이로 이제 그렇죠. 길이 차이로 그렇죠. 재는데 3mm 차이로 8강이 좌절되는 좀 아쉬움도 네. 있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가 아니라 참 네. 발도 이 정도는 안 되죠. 그렇죠. 3mm면은 그 화살 그 두께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자로 보기에도 이제 눈금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영이랑 육상에서도 메달이 기대가 됐었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요? 일단 조기성 선수가 지난 리우 패럴림픽 때 3관왕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어제 열렸던 이 자유형 200m에서는 3분 13초 81의 기록으로 7위로 대회를 마쳤고요. 또 그 지난 주말에 또 이 육상 간판 선수죠. 이 전민재 선수가 또 아주 그 투혼의 레이스를 펼쳤죠. 사실 제가 이 선수를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때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그때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 메시지를
본인의 어떤 그런 편지를 맞아요. 이렇게 이제 편지글을 네. 적어서 미디어들과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도 참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4위에 올라서 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 이제 투혼의 레이스를 펼쳐서 참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도현 선수,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선수 주목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이 도로사이클 여자 도로 독주 부문에서 55분 42초 91의 기록으로 12명 중에 10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선수가 메달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참 대단한 게 그 전에 뭐 육상도 했었고 뭐 사이클도 했었고 이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는 또 노르딕 스키까지 네,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전의 아이콘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번 대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완주한 모습에 참 박수를 보내고요. 내일 이 여자 개인 도로 종목 또 2일에는 또 혼성 단체전 계주 종목에도 같이 출전합니다. 여기서 또 메달에도 도전을 합니다. 예. 이름이 이도현 선수요? 이도연. 이도연 네. 선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휠체어 농구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지금 휠체어 농구도 이제 이번 대회 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작년까지 팀을 이끌었던 그 이제 감독님이 이제 지난해 9월에 이제 별세를 이제 하셔가지고 좀 이번에 좀 투혼의 어떤 뭐 메달을 좀 이렇게 가져오겠다 했는데 좀 이번 대회에서는 좀 아쉽게 일단은 지금 메달권 진입까지는 이제 좌절이 된 상황이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또 순위 결정전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또 어떤 경기들, 어떤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면 좋을까요? 앞서 그 양궁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패럴림픽에도 양궁 같은 9연패에 도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치아. 보치아. 그렇죠. 보치아 강국이죠. 네. 대한민국. 근데 이제 오늘 개인전에서 덜미를 좀 잡히긴 했는데 페어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9연패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보치아도 양궁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게 우리나라 양궁 잘해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활, 우리나라 화살 수입해가지고 이제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보치아의 물품 중에 이제 공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공을 굴리는 이 홈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홈통의 이제 구조라든가 공의 사이즈, 뭐 규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선수들이 하도 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걸 가져다 써요. 그런데 오늘 이제 승리했던 호주 선수, 체코 선수 모두 우리나라 제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하나의 걱정 아닌 걱정이 됐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 선수들에 대한 뭐 영상이라든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보치아 강국으로서 준비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좀 약간 웃픈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해야 될 상대들이 점점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좀 페널티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네. 네. 또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뭐 또 배드민턴과 태권도가 이번 패럴림픽에서 또 이제 첫 정식 종목에 이제 포함이 됐죠. 네네. 이 두 종목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출전을 하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남녀 단식 조별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WH1의 이동섭 선수와 이삼섭 선수가 출격을 하고요. 네. 이 WH2의 김정준, 김경훈 이 선수들도 조금 더 주목을 또 해야 하는 게 김정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6개를 세계 선수권에서 딴 이 정말 강호인 선수입니다. 네. 또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WH1의 이동섭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세계 선수권에서만 금메달 14개, 은메달 6개. 어허. 그러니까 결승에만 그냥 올라간 선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태권도에서는 아시아 선발전을 1위로 통과했던 주정훈 선수가 75kg급에 또 출전해서 메달을 목표로 또 달릴 예정입니다. 네. 아프간 패럴림픽 선수들이 극적으로 도쿄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사태 때문에 이제 이 선수들이 입국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극적으로 탈출해서 육상 선수인 라소울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 종목인 100m가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도쿄에 왔는데. 그래서 맞는데요. 멀리뛰기 종목에 오늘 출전을 해서 경기를 치렀고, 또 다른 선수인 이 쿠다다디 선수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열리는 태권도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호주, 프랑스 또 뭐 국제 태권도 연맹, 뭐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뭐 IPC 뭐 이렇게 여러 단체 국가들의 어떤 그 도움이 참 많았습니다. 맞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참 워낙에 좀 길었고 이 여정이 총 뭐 15,266km다.
또 이렇게까지 좀 또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입국 자체가 그냥 올림픽 정신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선수들이나 또 이 국제사회에서 참 많이 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도전 자체만으로도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6,000km가 넘는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패럴림픽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는 내일 한국 선수단 단장도 연결을 해서 현지 소식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과는 주말 MLB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정현호 PD와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의 주간 MLB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주말에 벌어진 경기도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메이저리그 소식을 사실 한 주 건너뛰었어요. 네. 그 사이에 우리 류현진 선수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네. 저희가 건너뛰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네. 27일 날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3.2이닝 동안 7자책을 내주면서 이제 패전 투수가 됐는데, 자, 저번에 이 디트로이트, 시카고 화이트삭스, 볼티모어로 이어지는 3연전 중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만 좀 잘 맞추면 될 것 같다 했는데 맞아요. 이 고비를 좀 넘기지 못했죠. 근데 이번 경기가 좀 가장 걱정되는 건 저는 체인지업, 페스트볼 하나같이 구종 자체의 스피드라든가 제고 나쁘지 않았는데 통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현지에서는 예전에 그 다저스에서 같이 뛰었던 야스마니 그랜달 포수가 류현진 선수의 상대팀에 화이트삭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볼베아 패턴이라든가 네. 버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알려준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좀 있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은 못 칠 정도로 좋은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난타를 당했죠. 난타를 당해서 음흠. 7자책점이라는 건 참 많이 내줬습니다. 이건 그렇죠. 뭐 후반기를 좀 너무 극과 극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난 9일이었죠. 이 네네.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도 3과 3분의 2이닝 똑같은 7실점이었고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일에 시애틀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4실점 조금 올라왔다가 또 22일 날 저희 방송 안 했던 그 주에 맞아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을 또 7이닝 무실점으로 네. 또 반등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 퍼포먼스가 조금 내려왔는데 네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홈런을 이날 3개를 맞았던 아. 것이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경기에서 홈런을 3개를 맞은 것도 작년 9월에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좀 많은 홈런을 내줬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화이트삭스 타선이 정말 준비하고 난 것 같았습니다. 예, 이 무려 8명을 우타자로 내세웠고 류현진의 대부분의 구종을 거의 뭐 다 치다시피 하면서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 몬토요 토론토 감독도 이 화이트삭스 타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또 이런 또 이 발언까지 했을 정도면 맞아요. 정말 뭐 이 경기는 뭐 어떻게 던져도 류현진 선수가 좀 쉽지 않은 경기였다. 뭐 이렇게 좀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잘 쳤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걸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어쨌든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에이스라는 자리는 제일 첫 번째 장점이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잘 던지는 좋은 날 잘 던지는 거는 모든 투수들이 할 수 있지만 에이스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날도 실점을 최소화하고 이닝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속으로 해서 이제 4번의 등판 중에 2번이 3이닝 이하로 3이닝까지밖에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뭐 볼 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 에이스로서의 자질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지 그래도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류현진 선수 본인이 또 이 제구가 문제였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또 자평을 했고요. 또 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장면이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없어야겠다. 네. 또 이렇게 또 경기 끝나고 나서의 인터뷰를 보면 어쨌든 또 본인이 또 짊어져야 하는 그런 또 에이스의 부담감. 그런 것들은 뭐 옛날 KBO 리그 있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지금 안고 있고 지금 또 이제 가을 야구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류현진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부분은 또 잘 알고 아마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니면 그 약간 다승왕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없지 않겠죠.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팀과는 달리 이번에는 에이스의 역할에다가 개인 기록에 대한 욕심도 같이 가져가다 보면은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뭐 구장이 바뀌는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으니까요. 일단 내일 등판을 하나요? 네, 내일 이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다시 13승에 도전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볼티모어를 상대로 해서 류현진 선수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소식 많이 항상 들려드렸거든요. 그랬죠. 네네. 류현진 선수가 또 올 시즌 볼티모어를 상대로 해서 3경기 나와서 모두 이겼고요. 아하.
또 이날 볼티모어 선발로 예고가 된 이 키건 아킨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1승 8패의 평균 자책점이 7.26입니다. 이미 지난 6월 27일 날 류현진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이겼고요. 다만 이제 볼티모어 타자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왼손 투수를 상대로 해서 2할 6푼.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다 통틀어서 지금 5위에 있거든요. 왼손 투수 상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타력을 갖춘 선수들을 과연 류현진 선수가 또 어떻게 막아낼지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13승 꼭 거머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양현종이 이제 78일 만에 메이저리그 등판을 해가지고 29일 휴스턴전이었죠. 네. 5번 등판에서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굉장히 연착륙했고 김광현도 피츠버그전에서 선발 등판해서 4이닝 동안 1실점을 잘 막았고 5회 초에 이제 공격대 대타로 교체가 됐습니다. 5회 때 교체가 됐다. 네. 좀 일찍 강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언론들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현 선수가 입지가 줄어든 거 아니냐까지도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실트 감독의 발언을 좀 보면요. 김광현의 이날 투구수를 75개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회 위기를 막으면서 힘이 빠진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제 5회에 이제 교체를 한 이유를 설명을 했었고요. 네. 김광현 선수는 뭐 본인이 좀 더 던질 수 있었는데 약간 좀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 어떤 이제부터 목표는 투구수를 줄이면서 많은 이닝을 책임지겠다. 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시즌 이 한 2달여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잘 헤쳐가면서 또 부상 관리 잘하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일단 무실점으로 맞긴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뭐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워낙 텍사스 투수진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처럼 좀 견실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텍사스 내에서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즌 끝나고 다른 팀에서 이제 러브콜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치에 상관없이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양현종 입장에서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김하성 선수, 최지만 선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하성 선수는 지난 28일에 LA 엔젤스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 경기에서 7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수비 자원으로서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제 타율은 현재 2할 1위에 이제 머물고 있고요. 이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의 상황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락합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는 7경기에서 타율 3할 4리, 홈런 1개 5타점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난 25일에 이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지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페이스가 좋다가 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스스로도 좀 인터뷰를 통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토로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좀 본인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위기감 아닌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가을 야구가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좀 그런 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참 그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을 야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일단 우승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 각각 승률 1, 2위 기록하는 팀이 제일 우승 확률이 높겠죠. 템파베이랑 뉴욕 양키스, 그리고 내셔널리그에서는 샌프란시스코랑 LA 다저스. 공교롭게 이제 이 같은 지구의 두 팀들이 승률 1, 2위를 또 내셔널리그에서 달리고 있거든요. 이 네 팀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타 겸업을 하면서 네. 도루까지 잘하고 있는 오타니는 가을 야구 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죠. 팀 사정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호타 준조까지는 들어봤습니다만 투수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기록이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0도루를 달성하면서 지금 131년 만에 투수가 20도루를 냈다 그래요. 이게 이제 131년이요? 네, 종전 기록이 1889년입니다. 아이고, 당시 네. 고종 26년 때죠. 정확하시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갑니까? 네. 어쨌든 뭐 홈런왕은 오타니가 지금 유력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오타니 선수가 물론 앞서가고 있지만은 네. 지금 살바도르 페레즈 캔자스 시티에 있는 이 선수와 지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나란히 지금 홈런 38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많이 쫓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타니 선수가 조금은 더 앞서가야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를 계속 간다면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아유 30분 동안 메이저리그 얘기하기가 참 짧아요. 네, 패럴림픽 얘기까지 다음 해서요. 주에는 네.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